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행 김태기 교수님의 국제경제론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리카르도 비교위론을 볼 건데 자 교재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동 생산성과 비교위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요 노동을 한 명 투입했을 때 얼마나 아웃풋이 많이 발생하는가 그거죠. 근데 노동 생산성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비교위 원리를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요, 5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어떤 국가의 비교위를 우리가 체크할 때요, 노동의 생산성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느 국가가 비교위가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표에 나와 있는 거를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55페이지의 표 잠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노동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국가인 A국과 B국이 있고요. X제가 기계고 Y제가 직물 이렇게 있습니다. X, Y가 있고요. A국과 B국가가 있어요. 이게 원래 지금 노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노동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숫자가 노동이니까 X제를 하나 생산하는데 노동자가 2명 달라붙어야 되고요. A국에서 직물 Y제를 하나 생산하는데 노동자가 3명이 달라붙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는 8과 4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요. 우리가 생산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X를 하나 생산하는데 노동자가 2명이 달라붙어야 된다 그러면 노동자 1명으로 표현하게 되면 X제를 그렇지 2분의 1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요 노동의 생산성으로 표현을 바꾸려고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게 생산성으로 바꾸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이렇게 돼요.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단위 노동 투입량의 역수 여기 요거 숫자를 뒤집어서 표현하게 되면 즉 생산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1이 바로 노동 생산성이 되는 것이고요. 요것도 뒤집으면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요건요 8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가 8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를 생산하면 한 명이 생산하는 양은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X랑 Y에 대한 각국의 노동의 생산성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상황에서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A국의 노동 생산성은 X제에서는 B국의 4배. 아니, 여기 보시면 8분의 1인데 요거니까 A국은 요거 B국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A국이 4배 더 노동의 생산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8분의 1로 나눠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3분의 1을 4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 요거 3분의 1을 2분의 1을 요거 8분의 1로 나눠주는 거니까 4배가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은 3분의 4배라고 해야겠네요. 예. 이렇게 나눠줘야죠. 3분의 4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분의 4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4배가 되는 것이고 얘는 3분의 4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 됐고요. 자, 그래서 두 제와 모두 B국보다 A국이 자 정리를 하면 생산성으로 표현했을 때 A국이 B국에 비해서 B국보다 노동의 생산성으로 표현했을 때 4배 크고 3분의 4배 큽니다. A국이 B국보다 X와 Y 모두의 노동의 생산성이 더 높아, 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A국이 둘 다 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지만 두 번째 단락 그거 잘 밑줄 치시고요. A국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체크를 해보니까
A국은 XJ랑 YJ 모두 B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높은데 X 4배 높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높다? 그렇습니다. But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XJ의 더 생산성이 크다. 이게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지. 생산성이 높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B국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앞에서 했던 거랑 같은 얘기인데 시사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모두 재화 생산에서 노동 생산성이 더 높다 해서 지금 모두 더 높잖아요. A국이 B국보다 모두 XY에 대해서 노동 생산성이 높다 해서 모두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걸 더 잘하는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국가가 모든 재화에 대해서 노동 생산성이 더 낮다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수출할 상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떤 국가든 상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 우위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재화를 수출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시사점이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그래서 비교 우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자, 뭐가 있나 한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볼까요? 한 국가 내에서 노동 생산성이 더 높은 재화가 반드시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라는 것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생산성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국과 비교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거는 노동 생산성이 단지 높다 해가지고 더 높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국가랑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국과 외국 모두 XJ의 노동 생산성이 더 높은데 이 경우도 그렇죠. XJ의 노동 생산성이 자국보다 외국에서 만약에 더 높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외국이 오히려 비교 우위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국은 XJ의 노동 생산성이 다른 재화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요. XJ의 비교 우위가 없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비교 우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교역을 하는 상대방과의 비교에 의해서, 비교라는 말 나와 있네요.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참고 박스도 한번 좀 봐주실까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우리 아담 스미스의 무역 이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절대 우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카르도는 비교 우위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요. 어떤 나라가 XY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교역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리카르도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아담 스미스는 아니 왜 바보 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한번 볼게요.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 그게 바로 절대 우위제라고 얘기합니다. 생산비 자체가 기회비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생산비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가 낮아. 이렇게요. 거기에 절대적인 우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위제를 교환하게 되면은 교역을 통해서 윈윈 이럴 수 있는데 but 모두 어떤 나라가 절대 우위를 다 갖고 있으면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죠. 근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아담 스미스 얘기를 절대 우위론으로 해서 지금같이 하는 거는 좀 완벽하지 않다라는 논문을 정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절대 우위론은요. 약간 접근 방법이 정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태적인 측면에서 나와 있는데 아담 스미스의 원래 무역 이론은 정태적이라기보다는 동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스미스 이론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특화를 하고 전문화를 하면 특화, 분업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담 스미스는요,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게 되는데, 분업의 원리.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한 국가가 모든 것을 생산하기보다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면 분업의 원리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가해서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국제무역에서도요, 이게 분업으로 보는, 국제 수준에서의 분업으로 보는 게 바로 무역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각 국가는 다음 단락 보세요. 어떤 제품에 특화를 할 것인가? 아담 스미스는 천연자원이나 경제체제 차이가 특화 산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만약에 무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무역이 시작되면 분업의 원리가 작동하면 특화 산업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줄에 계속 잘 밑줄 쳐서 보세요. 아니, 국가 간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무역을 하면서 해당 국가에 맞는 특화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역을 시작해라. 그러면 이제 벌써 해봐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지 미술에 재능이 있는지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가 전제 조건은 뭐냐면 다 해봤는데 난 이게 잘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다 보면은 그림도 그리고 혹시 알아요? 축구에 재능이 있을지, 노래에 재능이 있을지, 또 경작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막 자충우돌 막 해가지고 막 이걸 다 시도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내가 뭘 잘하는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얘기는 뭐냐면 먼저 교역을 시도해라. 오케이? 자, 그다음 보면 거기에 보면 무역이 하다 보니까 무역을 시도한다는 거와 특화 어떤 점에 대해서 내가 특화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특화가 형성됩니다. 잘하는 거, 재능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화가 무역의 원인이 아니라 이게 바로 무역을 시도하게 되면 국가 간의 교역을 시도하게 되면 그 결과 따라 나오는 게 특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에 의한 분업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무역의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생긴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내가 뭘 잘하는가가 밖에서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뭘 잘하는 게 자꾸 또 하다 보면 또 재능이 생깁니다. 예,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 무역 이론 관련해서 정태적인 절대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담 스미스의 전부 다 모든 얘기를 좀 제대로 커버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아담 스미스의 무역 이론은 무역 이전 국가 간의 차이를 가정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무역의 결과로서 특화 산업이 내생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또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특화가 분업을 강화하고 또 분업이 특화를 강화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이제 분업의 두 번째 줄 볼까요? 밑에서 자기 강화 기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분업의 자기 강화,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론은 아담 스미스 무역에 대한 생각의 핵심을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근데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죠. 거기 레퍼런스도 나와 있는데 동태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비교의 관련해가지고 노동 생산성으로도 접근을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국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